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사 노은석입니다. 자, 오늘 Q&A 짤강 학습 관련 질문 첫 시간인데요. 제가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그리고 평소에 저에게 좀 이런 개념이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래서 Q&A로 해서 질문 올리셨던 내용들 중에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카페에 질문 올리시면 바로바로 답을 다는데요. 자, 그래서 그걸 또 글로써 이렇게 보면 또 조금 길어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로 직접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하나씩 잡아서요. 계속 제가 짧게 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동영상 답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청동기와 첫 번째 질문은 청동기와 초기철기. 자, 이게 항상 헷갈려요. 이게 이제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올라온 질문은 청동기와 초기철기가 좀 상당히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유물이나 부뚜막, 이제 온돌, 요 정도만 구별을 하면 되겠냐? 자,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한 구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동기와 철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청동기와 초기철기예요. 그래서 초기철기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왜 자꾸 문제에서 가끔씩 이런 걸 물어보냐. 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제 필기노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청동기, 철기 편을 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동기와 철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철기는 그 뒤로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청동기를 사용하는데 이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철기를 사용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동기를 사용하는데 철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다루는 초기 철기라는 이 시대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앞의 시기가, 그러니까 청동기만 그냥 사용했다. 이 시기가 뭐가 되냐면 그냥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철기의 전래 이후에 철기를 사용하는데 청동기도 함께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요게 두 개가 오버랩 됐잖아요, 지금.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 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선 뭘 물어보는 거냐면 바로 요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 뒤로 전체 철기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대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차피 다 철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국한시켜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은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유적지가 발견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많이 있는 무덤 같은 거겠죠. 청동시대 이후에는. 그러면 무덤 같은 게 발견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청동기 유물이 나오는 곳에는, 그러니까 이제 청동 유물만 나왔어. 그럼 이게 청동시대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철검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철기시대로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철기 이제 문화재들, 철검이 나오는 이런 유물, 유적지 또는 무덤에서는 원래 청동검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적지 중에는 특이하게 철검과 청동검이 동시에 나오는 시기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시기를 초기철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이제 무덤이 고인돌이나 우리가 돌널 무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철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 그러면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널무덤이나 독무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야. 되죠? 자, 그런데 널무덤이나 독무덤 이런 데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철검이 나오는 지역에 청동검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잖아.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질문자가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좀 알고 잘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물로만 일단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유물.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가
제가 아까 거물 대표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물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검인 자, 비파형 동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북방식 동검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 바로 청동기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 북방식 동검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랑 상관없다? 중국과 상관없다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사실 중국 역사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청동기 때까지는 중국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 땅의 청동검은 중국에서 온 게 아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좀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보세요. 자, 철검을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철제 무기라든가 또는 철제 농기구들도 등장하게 되지.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동검이 세용 동검인데, 자, 동검은 그러니까 철검을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동검은 이제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용도가 뭐냐면 의식용 도구가 되는 거야. 되죠? 그리고 이 대표인 세용 동검은 주로 한반도 안에서 제작됐어요. 그래서 세용 동검이 나올 때는 한국식 동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용 동검은 거푸진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만주식 동검이 한반도에 그냥 전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 제작되고 독자적으로 발전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게 정리를 해드렸던 게 실제로 이 시대 자체가 좀 비슷한 시대 같은데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다? 유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 있잖아.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거친무늬 거울이라든가 미송식 톡이라든가 민무늬 톡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죠? 자, 그 다음 널무덤, 동무덤 같은 무덤에서 나왔던 철검, 철제 농기구, 세용 동검, 잔무늬 거울 또는 거푸집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이 토기들도 뭐 설명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들이 이 무덤에서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물만 그냥 딱 구별하시면 돼.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동검은 자, 그러니까 청동기를 대표하는 비파형 동검의 핵심은 만주식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상관없다. 중국과 상관없다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철이 어디에서 온다? 바로 철이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 됐죠? 그래서 이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를 물어볼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유물들에서 뭐가 발견된 거야?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발견되는 게 출제 포인트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의 모습은 출제가 안 됩니다. 됐죠? 그런데 오직 하나. 그러니까 질문자가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셨는데 자, 하나만 구별하시면 돼요. 청동기, 그러니까 주거환경에서는 없었던 철기 시대가 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돌장치. 됐죠? 그리고 부뚜막이야. 이 온돌이라는 게 겨울 난방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죠. 돌을 통째로 데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온돌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부뚜막. 자, 이것만 뭐다? 철기다. 됐죠? 생활에서는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경제, 사회, 생활에서는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를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자가 말씀하셨던 자, 청동기와 초기 철기가 헷갈리는데요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의 한국사 출제 유형과 관련된 걸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